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개성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녁 시간인데 저희 학원에 이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희 이제 개성고등학교 1학년, 사실 지난주에 끝난 이제 시험에 있어서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 및 간담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어머님들께서 저희 학원까지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오늘 좋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에 대한 이제 소개는 정말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본론을 먼저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와 그리고 메가스터디 러스의 영통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우리 개성고등학교의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다가오는 기말고사 대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 사실 이미 중간고사 치르느라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파이팅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번 기말고사 대비 전략도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영어 시험이 끝났을 때 아이들에게 항상 이제 시험이 끝난 날 모든 시험지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지가 예를 들어서 8면이면 8면을 다 찍어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시험지를 다 찍어 보냈을 때 그 시험지에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했고 또는 서술형을 어떻게 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만났을 때 아이들과 1대1 면담을 하면서 시험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면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면담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시험 끝나고 아이들과 이야기했을 때 사실 어머님들도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개성고등학교는 워낙 영어 선택지가 길어서 아이들 좀 많이 힘들어하는 편인데요. 사실 저와 함께 이제 수업을 진행했던 친구들의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자주 이제 문자 안내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우리 학교 시험지 미리 보기라는 데자뷰 시험지를 봐요. 그래서 그 시험지에서 개성고등학교의 시험지와 가장 유사한 문제들로, 즉 영어 선택지를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꾸준히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시간 그렇게 시험지를 만들어서 풀리고 있고요. 제가 뒤에서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마다의 영어 실력이나 학습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긴 영어 선택지를 마주했을 때 아이들이 한 호흡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들이 이제 한 친구가 이야기하기로는 선생님 객관식은 다 맞았어요. 확실하게 좀 쉽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앞으로 이제 친구들이 이번 첫 시험이긴 했지만 앞으로의 시험이 훨씬 더 많이 남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아이들이 더 자신감을 갖고 전반적인 성적이 모두가 우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우리 개성고등학교에 내신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번 학교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선생님들께서 범위를 좀 자주 바꾸시는 편이라서 이번에도 사실 교과서 그리고 EBS 부교재도 제가 그냥 단순히 EBS 부교재 10지문이라고 적어놨지만 이 부교재가 2권이 들어갔어요. 원래 학교에서 처음에 공표하셨던 이제 문제집이 있었는데 EBS 스팅라이트 영어 독해 라는 문제집이 있었는데 추후에 또 영어 문제집을 또 따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은 조금 중간중간마다 계속 긴장을 놓치지 않고 제가 수업 대비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모의고사와 그리고 학교 프린트까지 골고루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는 사실 작년과 동일하게 다양한 부분에서 시험 부분의 범위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보시면 사실은 객관식 27문항 그리고 서술형 4문항 해서 사실은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 개수 자체를 보시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사실은 시험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꾸준히 시간의 타임 어택을 잡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학교고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휘의 이런 문맥상 쓰임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입학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학교의 아이들에 맞춰서, 그러니까 개성고등학교 전용 리뷰 테스트에서 저도 사실은 문맥상 어휘 쓰인 문제와 그리고 대입학 문제들을 가장 많이 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서술형 문제들도 꾸준히 출제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시험지와 가장 유사한 문제들을 매주마다 와서 보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의 내신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객관식과 서술형 문제 총 31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에게도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영어 선택지가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선택지 1번당 기본적으로 시험지 기준 3줄에서 4줄 정도까지 가는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선택지가 굉장히 길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긴 영어 선택지를 보고 당황하지 않고 한 호흡으로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의 변형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내신 때는 어느 정도의 지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문을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이 지문은 좀 많이 봐서 익숙해 라고 하는 지문을 시험에서 맞닥뜨리면 아이들은 그 지문을 굳이 읽으려고 하지 않고 답부터 내려고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문에서 미세한 변형을 하신 경우에는 사실은 답이 완전히 반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측하면서 읽으면 안 되고, 그리고 사실상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서술형 문제는 항상 킬러 문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영어 시험이 물론 영어 선택지의 길이가 길게 출제되곤 있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어 시험 난이도가 이번 중간고사는 조금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술형에서 변별력이 확실하게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서술형이나 객관식 문제에서도 문제 개수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개성고 내신 미리 보기라고 해서 좀 보여드리면 지금 학교에서 이제 실제 출제하신 문제들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A, B, C라고 하는 선택지가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영어 문장들 자체가 굉장히 길고, 여기 이제 어머님들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지문은 학교의 교과서 본문이고, 여기 ABC 문항들은 선생님들께서 새로 만드신 지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학교 때 아이들을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 영어 내신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성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첫 시험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멘붕이 오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중학교 때랑은 정말 다르고, 그 부분에서의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본인의 영어 실력을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긴 영어 선택지들을 한 호흡으로 읽을 수 있도록 꾸준히 대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줄 친 문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고르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시험지에서 이 지문을 보시면 그냥 한 컬럼, 즉 한쪽 기둥이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그냥 한쪽에 쭉 다 출제가 될 정도로 영어 선택지가 굉장히 길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내신 문제에서 사실상 킬러 문항이라고 출제되는 문제들은 사실 이번에 서술형 문제로 아마 객관식보다는 변별력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빈칸에 있는 부분들을 채워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조건과 보기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되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31문제를 정해진 시간에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서술형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 서술형 안에서도 이렇게 까다로운 다양한 조건을 맞춰가면서 시간 안에 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타임어택을 잡고 평소에 완벽하게 계속해서 체화하면서 훈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은 평소에 아이들이 확실하게 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이걸 맞닥뜨렸을 때는 사실상 오답률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앞으로 이제 더 관리를 하고 있고, 제 시험지에서도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곧 다가오는 저희 학교의 이제 기말고사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기존에 저와 같이 중간고사 때부터 같이 쭉 이제 수업을 진행했던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내공이라고 하는 교재가 일단 기본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공이라고 하는 교재는 우리 아이들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지문들을 담아놓은 기본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인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기본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내복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교재라기보다는 매주 나가는 주간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개성고등학교가 수업이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일 날 내복이 나가요. 주간지가 나가요. 그러면 이 주간지는 수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양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내복이라는 요 주간지는 수요일날 받아서 다 풀고 그리고 토요일날 제출을 하고 또 토요일날 새로운 주간지를 받아서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복이라고 하는 요 주간지에는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한 지문들 그리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문들이 계속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면 그 전에 배웠던 지문들을 까먹지 않도록 그 전 지문들까지 누적해서 변형 문제를 꾸준히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 우리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좀 난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 한 권만 가지고 다니다 보면 간혹 이전 문제를 좀 까먹는 경우도 있고 또는 EBS 수능 특강을 하고 있다가 교과서 문제를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절대 되도록 용납하지 않거든요.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자뷰라고 하는 시험지에서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나가는 족족 그 부분에 대한 누적 복습에 관한 변형 문제를 계속 만들어서 내고 있고요. 이렇게 주간지로 꾸준히 변형을 해서 변형된 문제들로 계속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앞부분에 했던 진도들을 절대 까먹지 않고 꾸준히 복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들이 체화될 수 있도록 매주 주간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내신 분석지가 나가는데요. 요 내신 분석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시험 범위가 픽스 되는 게 조금 늦어요. 예를 들면 시험 시작하기 한 일주일 전에 픽스가 되거나 또는 조금 더 이전에 픽스가 된다고 하면 시험 범위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바로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손필기 자료와 이런 분석본들을 바로 만들어서 정말 퀵으로 받아서 아이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너무 다양하게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다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요 한 권만 딱 가지고 다니면 이 한 권의 풀컬러 분석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정말 요거 하나만 바이블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넘겨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제가 매번 시험 범위에서 우리 개성고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저의 시험 대비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요 데자뷰, 즉 우리 학교 시험지 미리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교재는 아니고요. 매 시간 아이들이 제 수업에 딱 앉으면 그 전 시간까지 나갔던 진도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성고등학교 스타일로 최대한 변형하고 영어 선택지도 길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어법 포인트와 서술형 영작까지 같이 담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 서술형 문제까지 다 했을 때 매 시간마다 우리 아이가 오늘 데자뷰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았고 우리 반의 반평균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피드백 안내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자뷰 시험지는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제 수업 시간에 딱 앉았을 때 보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슬라이드로 설명을 해서 보여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공이라고 하는 교재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충실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매주 복습할 수 있는 주간지로 아이들이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변형 문제로 주간지를 풀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서술형 대비를 위한 어느 정도의 선택적 문장 암기는 이루어지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 개성고 전용 리뷰 테스트 즉 데자뷰
데자뷰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변형이 되고 이 부분이 단순히 빈칸 넣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교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다양하게 변형돼서 선택지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들이 한 권으로 단권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풀컬러 분석지까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신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4번만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기존에 이제 저와 같이 수업을 진행했던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학습 후에 이런 학생들의 진도나 시험 점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상세하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예로 우리 아이들이 주간지를 푸는데 주간지를 풀 때 아이들이 이제 워낙 그때그때 이제 정말 제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딱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요일날 받은 주간지를 토요일날 제출할 때 대부분 금요일날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풀 때 제가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식 문제들은 푸는데 서술형 문제들은 좀 띄엄띄엄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안 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다 체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꼼꼼하게 풀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질문도 하고, 그리고 제가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제 수업 후에 클리닉 시간이 있는데 클리닉 때 주간지에서 풀었던 서술형 문제도 같이 한 번 더 클리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간지를 그냥 대충대충 풀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서술형 문제들도 꼼꼼하게 풀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그래서 그 주간지의 문제들까지도 저는 어머님들께 이제 과제 완수율이라고 해서 100% 완수했는지 90% 완수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오늘 진도가 얼마나 나갔고,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의 시험 점수가 최고점이 몇 점이고 최저점이 몇 점이고 그 안에서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점수가 몇 점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안내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가장 어머님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개성고 1학년 친구들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친구들이 사실은 개성고등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사실 영어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과목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아이들을 좀 이렇게 어르고 달래면서 클리닉도 계속 부르고, 클리닉을 통과를 못하면 계속해서 부르면서 좀 꼼꼼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초반에는 타이트한 관리가 힘들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과 끝까지 좀 우상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는 오히려 저에게 했던 말이 선생님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동기부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최대한으로 아이들을 좀 끌고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에서의 사실은 확실한 동기부여는 저는 성적 향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요 수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개성고등학교는 수요일 토요일 날 6시에서 8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제 중간고사 분석 간담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